안녕하십니까? 프리모모TV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한국이나 북한, 중국 모두 추석은 전통 명절입니다. 조선족들은 마음만 먹으면 중국에 다녀올 수도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중국의 가족들과 소식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가족을 둔 탈북자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자주 연락을 드릴 수 없는 북한의 어머니에게 브로커를 통해서 송금을 해야겠다는 탈북자 친구의 전화를 받고 북한을 떠난 모든 탈북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은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조선족들을 위한 변명,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족들은 탈북자들을 도와주지 않는다. 1990년대 중반 중국도 아직은 가난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기입니다. 조선족들은 너도나도 대도시를 찾아 또는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 길을 모색을 했죠. 그 중에서도 말도 통하고 또 같은 민족의 나라인 한국에 오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에 북한에서는 대규모 아사 사태가 발생했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넌 북한 주민들이 중국의 동북 지역으로 먹을 것을 찾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자들을 가장 많이 도와준 조선족들은 두만강, 압록강 강변의 조선족 마을의 주민들입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는 용정, 화룡, 도문, 훈춘 이런 지역들이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압록강과 마주한 지역은 길림성의 장백 조선족 자치현, 지반시 일대와 요농성의 단동 일대입니다. 두만강, 압록강은 강폭이 좁은 곳은 헤엄쳐서 금방 건널 수 있고 겨울이면 강이 얼어붙어서 또 쉽게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조선족들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 한밤중이라도 집에 들여서 씻기고 또 옷을 갈아입히고 먹을 것을 내주었습니다.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탈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며칠씩 숨겨두기도 했죠. 연변의 조선족 마을 주민들은 대개 그런 경험이 몇 번씩은 있을 겁니다. 중국 정부의 탄압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을 뿐이죠. 또 조선족들 중에는 북한에 친척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북한의 친척들이 중국으로 찾아오기도 했고 또 중국의 조선족들이 북한에 있는 친척들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조선족들은 형편이 되는 대로 북한의 친척들에게 음식이나 옷, 약품 그리고 현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저의 가족을 포함하여 제 주변에도 이렇게 북한 주민들을 도와준 경험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탈북자들도 많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를 믿기만 해도 처형을 당할 수 있는데 목숨을 걸고 탈출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 가장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연변의 교회들에서는 늘 찾아오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옷가지나 음식들을 상시 준비해 두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수많은 종교단체와 양심 있는 인사들이 도움을 주었고 늘 함께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조선족들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저는 연변의 양심 있는 인사들 중에 탈북자들을 도와주다가 정부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심지어 감시를 받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검거되면 경우에 따라서 인민폐로 수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몇 년간의 옥살이를 해야 할 정도로 위험 부담이 따르는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탈북자들을 도와주다가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조선족 교사, 작가 이런 분들을 알고 있고요. 꽃제비 고아들을 자기 집에 들여서 자식처럼 돌봐준 조선족 아주머니도 알고 있습니다. 외국계 사회단체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는 젊은 조선족들도 알고 있고 탈북 여성들이 낳은 아이들을 후원하는 조선족 후원단체도 알고 있습니다.
또 한국 그리고 외국의 양심 있는 시민단체들과 중국 조선족들이 연대하여 북한 주민들을 돕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법에 저촉되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런 탈북자 지원 활동이 중국의 법에 저촉됐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도와준 조선족 분들의 이야기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 오히려 조선족들이 탈북자들에게 가혹하게 한 일들만 많이 부각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치적 목적이 아닌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 강을 거는 탈북자들을 탄압하고 또 그들을 도와주는 의로운 일을 중국 정부가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에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의 편에 서겠다고 나섰던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후대 세대들이 한 세기가 지난 이 시점에는 가난한 이웃나라 백성들을 탄압하는 편에 서 있으니 중국 공산당도 이제는 어렵고 힘없는 백성의 편이 아니구나 하는 서글픔이 밀려옵니다. 전 세계 무산자는 단결하라는 구호를 외쳤던 중국 공산당, 그런 순수한 중국 공산당은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조선족과 탈북자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만강 압록강변의 주민들이 탈북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한계에 봉착했고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두만강변의 시골마을 주민들은 도움을 요청해도 거절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탈북하신 분들은 급한 나머지 물건을 훔치거나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게 되죠. 장백현 조선족 자치원에 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를 살해하고 물건을 훔쳐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난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고 북한의 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도와주는 조선족들이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누가 도움받으러 온다고 하면 부담스럽게 여기게 되었죠. 최근에는 북한에도 장마당이 생겨서 먹고 사는 어려움이 좀 완화되었고 또 북한 정부에서 두만강변에 전기 철조망을 치는 등 주민들의 탈북을 강하게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예전같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두만강 압록강을 사이에 둔 같은 동포들 사이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민족 구성원을 이런 갈등의 장에 내몬 장본인은 누구인가? 그런 생각